24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43페이지. 2012 타경 9869 전라남도 모포시 북교동입니다. 이게 보면 물건번호 1번하고 2번이 나왔는데 하나는 물건번호 1번은 그 목포에 있는 중심지의 상업지역이 나왔고 이거는 주택가의 건물이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제가 이것도 토지 건물 지분 매각에 이제 우리 그 창원에 있는 분이 이 낙찰을 받은 건데 이분은 여자분인데 혼자 사시는 분이고 이제 30몇 살인가 이제 바리스타 뭐 하시는 분인데 이제 좀 받은 거예요. 받았다 그러길래 내가 잔금 내기 전에 그 제가 잔금 내기 전에 낙찰을 받았다고 그 저기 연락처만 주고 오라 그랬잖아요. 낙찰을 받고 내가 시키는 대로 연락처 주고 왔나 봐요. 제가 강의하러 갔더니 쉬는 시간에 교수님 이거 보세요 하고 자기 핸드폰 보여주는데 그 낙찰을 받았다고 연락처 보내주고 왔더니 협상하자고 저기 뭐 연락이 온 게 아니라 한 핸드폰으로 이만큼으로 있는 대로 욕설을 써버렸더만. 그래서 네가 낙찰 받아서 어떻게 하자고. 그래 네 맘대로 뭐 말도 못해. 그래서 나보고 교수님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한번 보세요 했는데 나가봐도 어이가 없더라고. 내가 여기 가서 봤을 때 여기요. 이 봤을 때에 내가 가장 본 게 뭐냐면 이거 보시다시피 정원이 잘 돼 있어 안 돼 있어? 집도 수리 싹 해놨죠. 그러니까 제가 이 담장 너머로 이 집을 봤을 때에 정원 저렇게 깨끗이 해놓은 사람은 협상을 안 할 리가 없어요. 왜냐면 이 집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게 집 주인이 이 집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게 보여 안 보여? 그런데 내가 다 팔아서 나눠겠다 그러면 그래서 다 팔아서 나눠갖자고 하겠어? 사겠다 그러겠어? 집 주인이 이 집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 협상이 된다는 얘기야. 그런 줄 알고 해서 한번 협상하자고 할 줄 알았더니 이만큼 욕이 온 거야. 문자로.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이거 내가 직접 처리해 줄 테니까 뒤에 있어. 그리고 내가 전화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하고 바로 어떻게 한다? 소송을 바로 집어넣습니다. 이게 욕하고 막 그래. 잔금 내. 그다음에 협정도 안 됐다고 바로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소송을 하고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송달이 가니까 다 팔아서 나눠 가져야 된다고 하고 자기가 팔려야 된다는 것을 법무사나 변호사가 이 소송이 이렇게 돌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서 그때서야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이러더만 여기 사장님 제가 시집 올 때부터 여기 살고 있었고 여태까지 살고 있는데 돈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저 이 집에서 살다가 나가게끔 해줄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돈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전화로 한 내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30분을 얘기를 하더라고. 30분. 내가 무한대로 해놨으니까 그렇지 무한대로 해놨었으면 그 30분 하는 걸 내가 다 듣고 있으면 짜증났을 거예요. 바보. 다 듣고 있다가 제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제 지분을 팔겠습니다 했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 또 20분을 돈이 없다는 얘기야. 그 내가 마지막에 그렇게 이때 해놓고 얼마에 팔겠냐고 그래 내가 감정가에다가 200만 원만 더 주시면 됩니다 했더니 그때서야 그 여자가 깜짝 놀라가. 그러니까 법무사는 누구한테 물어봤을 때 이 경매꾼한테 잘못 걸려갖고 당신이 이 지분을 감정가에 2배 달라면 2배라도 줘야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치를 받았었나 봐. 그러면서 그 여자가 이러더라고. 내가 누구 버릇 좀 고치려고 내가 이 돈을 안 막아줬더니 내 발등을 내가 찍은 것 같다. 근데 보면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저기 남편의 형제끼리 이제 상속을 받아갖고 그 시누이나 옥회 이런 사이에 있는 지분이 경매를 한다 하도 돈 때문에 말썽되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경매가 나온 것을 안 갚아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이렇게 된다는 줄 알고서는
다 팔아서 나눠야 된다는 걸 알고 내 발등을 내가 찍었다고 이제 이렇게 후회한데 내가 감정가 200만 원만 더 받고 넘겨주겠다 그랬더니 그때서부터는 30분간을 목소리만 들어도 참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안 봐도 좋은 사람인 줄 알겠다고 언제 계약을 하겠냐고 그러길래 계약하는데 같이 오겠냐고 내가 계약하는데 그건 내가 어쩐다? 가지는 못한다. 내가 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내가 간다 그랬더니 언제든지 이렇게 좋으신 분은 목포에 오면은 내가 크게 대접을 할 테니까 꼭 한번 옮겨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고 내가 저기 뭐야 그 우리 낙찰 받은 그 여자한테 가서 어쩐다? 그 넘겨주고 돈 받아와라 해가지고 이게 끝났던 그런 사건이에요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지분 매각의 중에서 건물이 좋은 곳은 지금처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뭐 어저께 낙찰 받은 게 어디 거죠? 거기가? 안산거. 그 안산게 물건이 그만큼 좋잖아요. 그 지금 보면 사실 보면 97%의 낙찰 받은 상당히 높게 받은 거예요. 높게 받은 건데 그렇게 물건이 좋으면 높게 받았을 때는 우리는 좀 더 달라고 해도 협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 2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56페이지 보시면 충청남도 공주시 탐천면 안영리 527-2입니다.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을 이런 건물인데 이걸 추천할까 말까 상당히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저기에 건물이 사는 사람이 있고 아주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철거한다 해도 이 슬레이트는 특수적인 폐기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건축물 관리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합의 볼 확률도 없고 결국은 저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우리 거로 갖고 왔을 때 수익이 얼만큼 될 수 있는가, 바로 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는데 사실 보면 이 근처에 그 공업단지가 있어갖고 이 공업단지 뒷길로 여기까지 제가 보기엔 한 200~30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공업단지가 새로 생기는 데요, 단지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잘하면은 이 원룸을 짓는 사람이 이것을 살 수도 있겠다 싶어 가지고 그냥 긴가민가 하면서 추천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썩 그렇게 100% 돈이 좀 될 거다는 생각을 안 넣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제가 이제 추천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위에 거는 감정사가 찍은 사진이고 밑에 거는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자, 여기 집에 보면 이렇게 빈 집에 보면 다시마는 메주 같은 거 늘어놓고 가서 보면 고추 같은 거 말리고 이러고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감정사가 가서 찍었을 때 여기 보면은 조립식 판넬이 여기 있죠. 감정사 갔을 때 낙찰을 받고 제가 가서 봤더니 이 자리에다 이렇게 냉장 창고를 지어놨더라고요. 무슨 얘기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 냉장 창고 갔는데 이게 항공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영리 527-2죠. 안영리 527-2. 됐죠? 그 집이 있는데 이 집 맞은편에 새로 진 집이 있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 새로 진 집이 이 여기를 메주도 올려놓고 고추도 말리고 하면서 이걸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까처럼 이런 창고를 지어놓은 거예요. 제가 이 창고를 지어놨을 때 거기다가 창고에다가 통고서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걸 붙이고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처리해야 된다. 전화 연락을 했더니 저한테 전화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그 남자는 없고 여자가 있더라고요. 부인이.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왔다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 자기 아저씨 오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래. 전화하니까 한 10분 만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창고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입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사장님, 땅만 사셨죠? 예. 건물은 제 겁니다. 건물 1, 200만 원에 사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그렇게 안 팝니다. 저는 저거를 낙찰받았는데 제일 꺼림직한 게 뭐였었다 그랬지 아까? 주인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땅만 낙찰받은 사람에서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주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철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거를 그 스레트 집을 우리가 철거하려면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걱정했었는데 주인, 그 앞집 사람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주인 맞습니까? 그랬더니 주인 맞대. 자기가 이 집이 빈 지가 오래됐는데 벌써 옛날서부터 이 집 다 주인으로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집 빈 지가 오래됐는데 맞은편에 있는 집 주인이 주인이 없는 동안에 자기가 주인 노릇을 쭉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누가 경매가 나왔는데 땅만 낙찰 받은 건 나한테다가 건물을 나한테 어쩐다? 돈 1,000만원짜리 주고 팔겠다 이 뜻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건물 주인 맞냐 그랬더니 진짜라고 그러더라고. 진짜 건물 주인 맞다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사이드인데 진짜 맞습니까? 진짜 맞다 그러더라고. 녹음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해도 된대. 자기가 진짜 주인이래. 알았습니다. 하고 와갖고 제가 어디 사냐 그 앞집에 산다 그랬죠. 항공사진 보면 주인이 나오죠. 그 집에 등기부등본 띄었죠. 주인 남자 나오죠. 그 사람을 상대로 너 이 건물 어떻게 한다? 철거해라. 철거할 때까지 지려내놓으라고. 주인이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앞에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낙찰받은 사람들 나한테 돈을 어떻게 한지? 돈 몇백만이라 뜯어내가 하는 마음에 주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철거하고 지려내라고 소송을 딱 집어넣었죠. 그때 그 사람이 그 소장을 들고 법무사고 변호사 갔더니 이거 다 철거해 줘야 되고 이거 철거하려면 돈 몇 천만 원 들어가고 지료도 줘야 되고 다 해야 된다는 것을 그 내가 소장을 낸 거 보고 그때서야 알았는 모양이야. 또 전화가 왔어. 어떤 법무사라고. 그냥 그 좀 땅을 우리가 다시 살 테니까 좀 파시면 안 됩니까? 그러길래 내가 감정가 200만 원만 더 준다면 파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법무사에서 이거 철거하는 비용보다는 땅을 200만 원 주고 더 사는 게 낫다고 그랬는 모양이더라고요. 바로 어쩐다? 그래서 저는 이걸 사실은 고민을 했었는데 앞에 건물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아주 쉽게 털어버리고 나온 겁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가 가셨죠? 제가 제일 먼저 편에 보면 제일 먼저 제가 이 강의를 했던 것이 뭐냐면 만나서 합의를 해서 합의로 팔고 나온 걸 얘기했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합의가 안 돼갖고 소송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재판까지 가지 않고 소송만 집어넣고 송달이 되니까 합의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서부터 얘기는 재판장에 가서 합의한 사례입니다. 지금서부터는. 자, 30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09페이지. 2014 타경 6295 충청북도 음성군 한벌리 392번지에 토지만 매각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장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건물 토지가 있고 토지가 현성안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이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로 등기부등본도 되어 있습니다. 땅은 누구로 되어 있었죠? 현성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 상권이 없는 건물에 오랫동안 이성
하는 사람이 집을 지어서 살고 있었는데 땅 주인이 현산이 거기다 보니까 현산이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이 경매로 나와서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 이거를 산 겁니다. 사놓고 찾아갔습니다. 이제 잔금을 내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나이 많으신 영감님이 이 얘기에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 이거 저녁 식사 하기 전에 이거 낙찰 받은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수강생 둘하고 저하고 셋이서 같이 현장 답사를 갔습니다. 협사를 갔는데 다 보고 저는 괜찮다고 싶었는데 현장 답사 같이 간 여자가 안 와. 한 5분을 기다렸더니 그때서 오더라고. 야, 가자 그랬더니 야, 어디 갔다가 여태 갔더니 했더니 아, 교수님 지나가는 사람한테다가 저 집에 누가 사느냐고 물어봤더니요. 저기 노인네 부부가 사과나무를 가지고서는 사과 과손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저기 그 여자는 뇌졸중으로 맞아서 지금 저기 병원에 있고요. 그 남자 혼자서 지금 있다고 그러고요. 아들 둘 하나에 딸 하나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뭐 아들 하나는 뭐 신문사에 다니고 또 하나는 뭐 뭐 사업을 한대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기 노인네만 있으면 이거 들고 채워도 나오지 않으면 이 건물을 우리가 사야지 되는데 아들 둘하고 딸이 있는데 아들이 어디 다닌다고? 재력이 있는 거죠. 그 제가 입찰 들어가자고 낙찰 받은 겁니다. 낙찰 받고 갔습니다. 저녁에 갔더니 혼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왔어?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이 그랬더니, 그래? 응, 알고 있어? 그거 나온 거 알고 있어? 자네들 땅만 받았지? 예. 그럼 뭐 어쩌라고? 건물은 내 거야. 등기부등본도 있고. 근데 뭐 어쩌라고? 제가 그렇지 않고요. 건물이 사장님 거라고 하더라고. 또 문제가 좀 있는데 문제? 문제는 무슨 문제야? 자신 땅은 니네들은 땅만 받았고 난 건물은 내 건데 무슨 문제가 있어? 문제가 좀 있으니까요. 아드님이 한테 좀 전화를 하라고 좀 연락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알아서 놓고 가 그러더라고. 말로는 니네들 땅만 받았잖아. 건물은 내 거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로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걱정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기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뭐 땅 낙찰 받았다고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셨다며 무슨 일입니까? 전화해달라서 제가 전화한 겁니다. 그 땅만 받아서도 건물 주인한테 우리가 철거 소송을 할 수 있고 지료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사항은 없기 때문에 했더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건축물 관리장 다 있고 등기부등 다 있어요. 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동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문사 산단에서 근무한다는 소리 안 하고 정동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정동에 무슨 신문사가 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시고 이 서류를 가지고 아는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거 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소송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번 저기 현충일 날에 그 형제들이 다 모이니까요. 그때 의논해보고 연락 드릴게요. 그러더라고. 현충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와, 안 와? 안 오죠.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떤다? 소송을 집어넣습니다. 웬만하면 소송을 집어넣으면은 저기 뭐 협상하자고 올 텐데 소송을 하더니 법원에서 만난 거예요. 법원에서. 그러면 이렇게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 소송이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두 가지가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뭐예요? 형성소송 이행해서. 그렇죠. 형성소송과 이행소송이 있다. 이행은 네가 돈을 안 갚아주니까 돈을 갚아라. 이행해라. 이런 수인데 형성소송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이름 관계가 복잡하게 엮인 걸 풀어달라는 것이 형성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가 없는 거예요.
풀어달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소송인 경우에는 무조건 어떤다? 조정으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오더니 원고 누구 출석하셨습니까? 예. 피고 누구 예. 하니까 이제 거기에 그 저기 뭐 영감님하고 아들이 같이 나왔더라고. 아들이 같이 나왔는데 저기 제가 아들인데요. 그 이제 저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그 소송 대리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아들이면 소송 대리인 저기 인정해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는 그날만 오고 그 다음 날은 이제 그 자리에서 몇 월 며칠 날 이 저기 그 조정 몇 월 며칠 날 할 텐데 시간 되십니까? 네, 당신 되십니까? 예. 그럼 몇 월 며칠 날 조정에 임하겠습니다. 조정으로 바로 넘깁니다. 하지도 않아요. 그 조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조정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 보면, 우리 낙찰자가 있고 저는 제3자죠. 저 제3자인 제가 조정실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력자로. 예, 이쪽에는 저기 우리 그 원고, 이쪽에 피고 갖고 거기에 보면 부부가, 그 큰 아들 부부가 나왔더라고. 부부가 나왔고. 이제 보니까 어떤 이제 판사님하고 이제 시간이 되니까 판사님하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서 생긴 사건으로서 이것은 조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조정을 도와주실 분 누구입니다. 그 판사님이 조정을 하지 않고 조정하시는 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정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고 판사님이 나가시니까 조정하시는 분이 오늘 조정을 맡은 누구입니다. 이 사건은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서 생긴 사건으로서 저는 오늘 이 조정을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는 것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땅 주인은 잠시 나가 주십시오. 우리 땅 주인 나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조정을 어떻게 하라고 봤더니 땅 주인 나갔죠. 건물 주인한테다 건물 주인으로서 불리한 얘기는 다 한 겁니다. 법정 시한금도 뚫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합의가 되지 않아서 판결문으로 간다 그러면 판결문은 땅 주인이 건물 허물으라고 하면 허물 수밖에 없다. 그러면 허물은 돈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 경비 들어가고 소송비용까지 당신이 다 내야 된다. 그러니까 웬만만 하면 오더라 합의를 해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 1, 20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조정을 하기 위한 방법이 그렇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더니 건물 주인이 오더니 땅 주인 들어오시래요 그러는 거야. 우리 땅으로 들어갔죠. 건물 주인 바깥에 나올 거야. 그때부터 그 조정위원은 땅 주인으로서 불리한 얘기만 다 하는 거예요. 지적성 도로도 없고 이게 건물을 허물려면 허물 수 있겠지만은 이 집을 다시 지려면은 짓지도 못하고 뭐 이런 얘기 다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에 대해서 그 조정위원이 잘하는 내가 잘하나. 아니 교수님도 잘하시죠. 그래 내가 얘기했죠. 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음성군 조례에 보면 동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난적이 있는 경우는 또다시 사용수납서 없이 건축허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황 도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집을 지을 수 있다. 그 건물만 허물어 준다고 하면 공인중개사가 40만 원 이상 받아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건물 허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렇죠. 뭐 허물었을 때 얘기해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죠. 그렇지만 건물 주인이 내가 우리 땅을 사겠다면 건물 주인한테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협상할 의지는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협상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잘 됐습니다. 그러면 건물 주인 들어오라 그러죠. 건물 들어서.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땅 주인도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땅 주인 건물 사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아니요, 우린 지금 건물 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은 땅 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건물 주인이 땅이 싸다면 사겠습니다. 그러면 사면 얼마가 되겠냐 하고 감정가가 여기 얼마 돼 있죠? 5,100이죠. 그러니까 200을 더 달라 그러면 얼마죠? 5,300이죠. 5,300 주신다 그러면 감정가에 200 돼서 5,300을 주신다 그러면 팔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위원이 얼마나 겁을 줬든지
남자가 5,300 정도라면은 감정가다 보니까 사겠다 하려고 얘기를 탁 하니까 여자가 탁 치더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탁 했더니 여자가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이거를 지금 얼마에 낙찰받았냐면 2,600인가 얼마 3,600인가 낙찰받았죠. 그럼 5,200 받더라도 양도소득세 한 50% 내야 되니까 별도로 위로금으로 별도로 주신다 그러면은 한 200만 원은 DC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 우리 보고 예, 조정 성립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찾네. 그 판사님도 전화해서 조정 성립됐습니다. 판사님 들어오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조정이 잘 끝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조정대로 제가 판결문을 써드려야 되는데 판결문에 가격을 넣어드릴까요? 그냥 안 넣어드리고 합의한다고만 넣어드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격이 안 넣는 걸로 하고 건물 주인이 땅을 매수하기로 한다. 가격은 추후 합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판결문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근데 그럼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판사님 한 얘기가 오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셔야지. 지키지 않으면은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재개가 되는 것이니까 오늘 양쪽에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